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45년 맨 마지막이야. 처음으로 갖고 왔어. 45년 마지막에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 46년의 맨 마지막에 요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 먼저 정리해야 돼.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후의 상황. 이것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신탁 송출이란 이념적 대립이 심했다. 그 다음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 이때 민족의 분열이 심해서 우익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 정보 수립, 그 다음에 좌익계열은 정판사 위패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항쟁을 통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다. 미군정에 저항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때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세력이 민족의 혼란,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한 시대에 그래서 정부 수립의 차질을 가져오자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하고 좌우합작운동 있지? 요걸 정리하는 거야. 자, 533쪽으로 갑시다. 자, 개최 결정. 모스크바 삼 미소공동위원회는 어디서 결정된 회담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목적은 뭐다?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합의했잖아. 그래서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합의한 거고, 이것에 의해서 뭐가 열렸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여기서 결정된 거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문제 수립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1차, 2차야. 그래서 1차가 46년 3월 달에 이걸 말하는 거고 47년도에 한 번 더 열려. 그래서 2차까지 줄초나. 그래서 두 차례 개최됩니다. 46년에 한 번, 47년에 한 번. 근데 47년이니까 여기는 없는 거지. 1차만 있는 거지. 덕수궁에서 개최. 덕수궁 줄. 자, 그런데 미소 공동회의 이때 개최됐는데 미소의 입장차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거를 반드시 정리해놔. 미소의 입장차. 그래서 이제 딱 모였어. 개최됐어.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테이블 앞에 딱 앉았어. 그랬는데 무엇을 먼저 논의해야 되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도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되 조선인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킬 조선인 단체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것에 관한 입장차가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미소의 입장차는 어디서 발생한 거야?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발생을 한 거야. 그리고 무슨 입장에 대한 입장차야? 협의 대상 조선인 단체 선정 문제 줄. 무슨 말이냐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같이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할 조선인 단체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 본론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선인 단체, 그러니까 협의 대상 단체는 참석시킬 단체라고 해도 되지. 참석시킬 단체, 여기에 참석시킬 조선인 단체 선정 문제로, 협의 대상 조선인 단체 선정 문제로 입장차가 생겼습니다. 소련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반드시 정리해놔. 자, 소련의 입장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찬탁단체만 참석 줄. 그래서 미소의 입장차는 뭐다?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 그 말은 곧 찬탁단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찬탁단체만을 참여시켜서 그들하고만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소련의 입장과, 아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자유일 뿐이고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미국의 입장.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줄쳐놓으세요.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모든 단체를 참석고 줄쳐놔. 반드시 바뀌면 안 돼. 현대사회에서는 입장이 바뀌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조선 사람이 됐던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됐던 입장 차이를 반드시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자, 근데 이건 서로 의도가 있는 거야. 뭐냐면 소련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당시에 찬탁 단체는 다 무슨 단체야? 좌익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좌익 단체. 그러니까 원래 좌익도 맨 처음에는 반탁의 입장이었다고. 근데 소련이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좌익 세력에게 지시를 내린 거야. 찬탁으로 전환하라고. 그래서 찬탁 운동으로 전환하잖아. 좌익 세력이 맨 처음에는 반탁이었으나. 그러면 찬탁 단체만을 참여시키자는 얘기는 결국은 공산주의 단체만을 참여시켜서 같이 협의를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된다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그럼 그게 소련이 바라는 입장이지. 친소 정부를 수립하려는 소련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미국은 그걸 아니까 그걸 찬성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서 좌익이 맨 처음에는 반탁이었는데 찬탁으로 전환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에 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것 때문에 정부 수립 문제는 협의도 못 해보고 결렬이야. 결렬됐다. 자,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 3월 달에 개최되었으나 찬탁 단체만,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만을 참석시키자는 소련의 입장과 모든 단체를 참석시키자는 미국의 입장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념적 대립은 더욱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좌익은 좌익대로 어떻게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정판사 위패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항쟁을 주도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미 군정에 대해서 저항을 한단 말이야. 특히. 그래서 이때부터 미 군정이 좌익의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는 거야. 반대로 우익은 또 우익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배제시키고 우리 민족주의 세력만, 우익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또 나가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야. 분열 심화.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었다. 한번 읽으면 되지. 미소 공동위원회가 차질을 빚으면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 사료지문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읽어보세요. 정읍발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좌익은 좌익대로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 이 당시에? 정판사 위패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항쟁을 주도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미 군정에 대한 저항을 격화시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중도 세력이 나선 거지. 이런 세력 하에서 지금 정부 수립 문제가 급한데 해방이 됐으면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빨리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정부 수립 문제에 차질을 갖고 오게 된 거야.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그래서 이게 이념적 대립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신탁 통치 문제는 나중에 협의할 수도 있다. 정부 수립이 먼저다. 그래서 정부 좌우 합작으로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그게 누구의 활동이다? 중도 세력. 대표 사람이 누구다? 여운형과 김규식.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 정리하는 거야, 앞으로. 좌우 합작 운동,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이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시기적으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다. 이념적 대립 심화로 정부 수립 문제가 지연되었다. 맞다. 여운형과 김규식. 그 사람 계속 외우세요. 여운형과 김규식은 뭘 주도한 사람이다? 좌우 합작 운동.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생각을 이어서 지금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서 하는 거야. 536조 좌우 합작 운동. 자, 좌우 합작 운동은 46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47년도 이후까지 전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47년도는 나중에 하자고 어쨌든. 그래서 46년도에 뭐가?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거는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야. 배경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이다. 맞다 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미소의 입장차로 무기휴에 들어간 이유 맞죠? 시기적으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맞지?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정부 수립의 지연, 차질을 가져오게 됐다. 맞지? 그래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게 좌우합작 운동의 의의라고. 누가 주도했다? 여운형과 김규식. 반드시 줄 쳐놓으세요. 계속 사람을 외우시라고. 정읍 발언은 이승만이지? 이거는 여운형과 중도 좌파, 여운형과 그다음에 중도 우파, 김규식 등 일명 중도 세력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전개되자 미군정은 이 운동을 탄압했다, 지원했다. 미군정의 지원. 그래서 탄압으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군정 또한 이 운동을 지원했다. 그래서 미군정의 지원하에 전개되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래서 지원, 탄압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결성한 거야. 줄 쳐놔.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구성. 좌우합작위원회 반드시 줄 쳐놓으세요.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운동한 사람 여운형과 김규식. 좌우합작위원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논을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좌익이 생각하는 정부하고 우익이 생각하는 정부는 사실은 달라. 그래서 합의를 보기는 좀 힘들지만 결국은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에 의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거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다. 요거 사로잡으면 잘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서 그것도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서 이제 위로 갑시다. 위에 그 좌우합작 7원칙 그 사료지문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 사료지문에도 또 있어. 근데 지금 봐. 연필로 줄 치세요. 1번.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할 것. 그거 줄. 그 다음에 2번.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 발할 것. 줄. 그것도 줄 쳐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산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 분여. 거기까지 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 눈으로.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산업규규화. 그거 줄. 그다음 나머지 또 읽어.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 확립에 속히 실시하며 통합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며 민주주의 건국가업 완수에 매진할 것. 네 번째, 친일파. 그거 다 줄.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여 실시하게 할 것. 그거 줄. 줄쳐놓으세요. 거기까지는 줄쳐놔. 반드시. 그리고 계속 읽어. 요거 이제 사료지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다. 자, 1조. 1에 나와 있는 거는 뭐다? 이 지금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상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무엇의 결정에 의해서야? 모스크바 3상의 결정에 의해서지? 이게 결국은 이 세력은,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세력은, 이걸 발표한 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지지한다. 맞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하루빨리 뭘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좌우 합작으로 정부를 수립한다. 맞지? 두 번째로 간다.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는 다시 빨리 개최하자라는 얘기거든. 속개를 개최하는 공동성명을 요구할 것. 무슨 말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해서도 나온 거지. 미소 공동위원회가 지금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단 말이야. 결렬돼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반대하지 않는다. 지지한다는 거지. 적극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이 세력은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적극 지지 협력을 표명한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으로 간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토지개혁 하겠습니다. 토지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야. 앞으로 이 지금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이 된다면, 앞으로 정부 수립된다면 토지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유하며, 이거 반드시 줄쳐놓, 거기까지 줄쳐놓으라고 그랬지? 근데 이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자, 유상매수, 이거 쓰지 맙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토지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만 해놔. 자, 그 다음에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겠습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겠습니다까지 줄쳐놓았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친일파 청산 문제야. 친일파를 청산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거야.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그걸 보통 거기서는 조례라고 표현한 거야.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정하겠습니다? 입법기구에 의해서 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해석을 했지. 그래서 이 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지지 적극 참여한다. 그것에 바탕을 두고 정부를 수립한다. 토지개혁하겠습니다. 중요산업 국유화하겠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빨리 뭘로 간다? 좌우합작 7원칙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사료집으로 주면 좌우합작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자, 몇 년도에? 46년도에. 누가? 여운형, 김규실이 주도한 거야. 통일정부 수립운동이야. 미군정이 맨 처음엔 지원을 했어. 그리고 이거 관련되는 위원회가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7원칙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다시 갑시다. 반응.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그거에 대한 각계의 반응. 자,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정세력은 모두 반대. 그거 줄쳐놔. 조선공산당은 좌익이고 한국민주당은 보수 우익이지. 모두 반대야. 모두 반대. 반대에다 동그라미. 모두 지지. 이래도 틀리고 누구는 반대, 누구는 지지. 이래도 틀려. 둘 다 반대. 이 당시에 밖에서 좌익은 좌익 나름대로, 우익은 우익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했어. 그래서 이때 밖에서 좌익이 제시한 조건은 5원칙이야. 5원칙 줄. 그 다음에 우익은 몇 원칙? 8원칙 줄. 그래서 밖에서 좌익은 5원칙, 그 다음에 우익은 8원칙을 제시했다. 그런데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7원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거야. 뭐냐면 이제 이게 정부 수립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의 결과로 입법기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야. 이것에 의해서 입법기구가 개원을 하는 거야. 그걸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줄. 미군정은 중도 세력과 우익 세력을 포함해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을 구성했고 초대 의장의 김규식을 선출했다. 초대 의장 김규식 줄. 그래서 김규식은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초대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초대 의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란 소리지 뭐.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정부 47년 그거 줄쳐놔. 여기에는 없지. 그 다음이야. 그래서 남조선 과도정부, 이제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미군정은 안재홍을 초대 민정장관에 임명. 안재홍을 초대 민정장관에 임명. 그거 줄쳐놓으세요. 남조선 과도정부를 수립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실패. 자, 실패로 들어간다. 자, 이것도 다 실패에다가 47년이라고 써놔. 그래서 이 운동은 46년도에 시작해서 47년도까지 가는 건데 47년도의 주요 내용이야. 남조선 과도 정부부터 실패까지.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다? 냉전 체제가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야. 자, 47년에 뭐가 발표된다?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 그거 줄쳐놓으세요.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 47년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 적극 개입, 그 줄쳐놔. 그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의 의의야.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는 크게 양진영이 극한 대립을 한다 그랬지? 그게 이제 냉전 체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냉전 체제. 그래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한 거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 간의 극한 대립을 했다고. 그걸 냉전체제라고 해.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공산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더라는 거죠. 특히 유럽은 더해. 그래서 주로 못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도미노 현상처럼 자꾸 공산화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화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공산화를 막겠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적극 미국이 개입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야. 그게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셜 플랜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셜 플랜은 냉전 체제의 심화를 가져오게 된 선언이란 말이야. 결국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선언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지금 선언했으니까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바뀌는 거지. 그전에는 중도 세력도 지원했지만 이제는 중도 세력을 지원하지 않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 군정의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냉전 체제,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결국은 두 번째, 미 군정이 지원을 철회한다. 줄. 그리고 47년에 누가 또 암살당하기도 한다. 여운형 암살줄. 그래서 결국은 거기 읽어. 냉전 체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미군정은 좌우합작 운동 지원을 철회했다. 그게 결국은 좌우합작 운동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리고 여운형을 피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47년에 맨 마지막.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유엔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문제 유엔 상정까지 줄쳐놓으면 돼. 미국은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엔 국제연합으로 이관을 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47년의 맨 마지막일 거야. 마지막 일이야.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그때 또 한번 볼 거니까 지금 미리 예습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46년도부터 전개됐던 좌우합작 운동은 47년도에 결국 어떻게 된다? 실패로 끝나버린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미소 공동위원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을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도 46년에 이건 1차고 여기는 안 보이는 거지. 47년에 2차가 개최됐다는 소리.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도 47년까지 전개됐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45년 마지막 모스크바 3상회의부터 그 다음에 46년 마지막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주제적으로는 요 4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 시기에 이제 사건 정도로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좌익이 주도한 혼란 사건, 정판사 윗배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항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35쪽으로 갑시다. 535쪽. 535쪽 있지? 자, 이건 이제 몇 년도로 간다? 1947년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주관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세 번째 파트로 간다. 지금 여기는 47년을 주로 쓸 거야. 46년의 맨 마지막 이거라 그랬지? 이걸 또 씁시다. 46년 2월달, 46년 12월 달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좌우합작 운동의 일환으로 입법부가 과도 입법 의원이라는 입법부가 개원이 하고 초의장에 누가 김규식이 임명됐다 그랬지? 그 다음에 47년도의 맨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자. 47년도의 맨 마지막 사건. 그게 대략 1947년 한 9월 달에 상정이 되거든. 9월 달에 마지막 한국 문제 유엔 상정이야. 한국 문제 유엔 이관을 옮긴다는 뜻이고 상정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아. 이건 이제 냉전 체제의 영향인 거지. 그래서 이거 기억해. 그래서 한국 문제 유엔 이관 요거 기억해. 한국 문제 유엔 이관 상정. 요게 47년의 맨 마지막 사건으로 갑시다. 일단 맨 마지막. 그리고 그거 다음에는 좀 나중에 보고. 그러면 여기는 47년의 주요 사건들이 요 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걸 기억합시다. 그냥 순서와 상관없이 이때는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하고 마샬 플랜이 발표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냉전체제 심화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갑시다. 이건 2차라고 해야 되겠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1차 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결렬이 돼.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또 누가 암살당한다 그랬지? 무슨 운동이 실패한다 그랬지? 좌우 합작운동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실패. 여운형이 피살당하기도 한다. 요 정도를 기억해놔. 자, 그래서 한국문제 유엔 상정 이전에 46년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 이후에 요 시기의 주요 사항은 뭐다?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발표되어서 냉전체제가 더 심화되었다. 그 다음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결국은 결렬됐다. 그 다음에 좌우 합작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여운형이 피살당했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 냉전체제 있지? 이 냉전체제,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으로 냉전체제가 심화된 게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미소 공동위원회도 별로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이제 소련과 협의 안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결국 이것도 실패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 왜? 지원을 철회하잖아. 지원을 철회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냉전체제가. 그리고서 결국은 한반도의 친미 정부, 자기에게 좀 더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기가 주도하는 국제 조직에서 정부를 수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의 영향으로 한국 문제가 유엔에 또 상정되는 거야. 그래서 47년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요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인 거야. 한국 문제 유엔 상정.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수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정부 수립 있죠? 지금 한국 문제 유엔 이관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했는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거야. 결국은 한국 문제 유엔 이관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 냉전 체제 심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봐. 한국 문제 유엔 이관했어. 유엔 총회 결정이 나왔어. 유엔 총회 결정 47년 11월 달. 그래서 한국 문제가 유엔에 상정이 돼서 유엔에서 총회가 열렸다고. 유엔 총회가 열렸다고. 근데 여기서 결정된 유엔 총회 결의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 냉전체제 심화로 인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되었다. 한국 문제를 자신이 주도하던 유엔에 상정했다. 맞지?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 거기 줄쳐놓으세요. 유엔 감시하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동시 총선거 줄쳐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어떻게 정부 수립하라고 결정했다?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이 동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라. 이거는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한 거야. 통일정부 수립. 남북한 동시 총선거 밑에다가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한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관할 단체를 조직한 거야. 그거를 유엔 한국감시위원단 설치. 그것까지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라. 통일정부를 수립하라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여기서 이 선거를 감시할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이 조직이 되었다까지가 47년도. 그리고 이제 48년도로 넘어와서 감시위원단이 입국을 한 거야. 감시위원단이 입국. 그 밑에 이거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그게 순서니까. 그 밑에 감시위원단 입국 있지? 거기다 48년 1월 달이라고 써놔. 그래서 48년. 그러면 그 다음이겠지? 요건 좀 줄인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간다. 유엔 한국감시위원 마지막 부분으로 간다. 맨 47년 마지막부터 유엔
총회 결정, 그치? 그리고 48년도로 넘어와서 입국을 한다고. 유엔 감시인단이 입국을 한다고.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선거를 준비 활동을 하려고 입국을 한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상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거의 분단된 상황 하에서 북한 지역으로 얘네들이 넘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소련과 김일성이 막더라는 거지. 그래서 입국이 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남한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입국을 하였으나 어디에서만 활동이 가능했다? 남한에서만 활동. 소련과 김일성의 반대로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의 입국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38 이남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엔에서 다시 결정을 내린 거야. 그걸 유엔 소총회 결의라고 한다. 그래서 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 결의 소총회에서 결의를 내린다. 자, 소총회 결의에 앞서 결국은 이게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유엔 소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연설문을 발표한 사람이 있어. 그게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요구함이야. 그것도 반드시 줄. 2월 달에 김구는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한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 주장 줄. 김구 줄.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줄. 자, 그래서 김구는 이 당시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란 연설문을 발표하고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는 반대했다. 그래서 48년에 또 이 김구가 통일정부 수립 운동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유엔 소총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다? 남한 단독선거 결의 그거 줄. 가능한 지역 총선거 줄.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결의 줄. 자, 그래서 소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린 거야? 유엔 총회에서는 동시 총선거하라고 그랬지? 근데 사실상 입국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으로 못 들어가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상 선거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야. 가능한 지역 총선거. 그러면 가능한 지역 총선거가 어디라는 거야 이 당시에? 남한만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한 회의란 말이야. 그래서 유엔 소총회 결의, 가능한 지역 총선거로 정부 수립, 남한만의 사실상 단독 정부 수립. 거기에 반발해서 통일정부 수립 운동한 사람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한 발표. 거기까지.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김구 등이 북한에 대고 남북 협상을 제의한다. 김구, 김규식 등 줄. 김구, 김규식. 그래서 48년 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김구, 김규식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김구, 김규식이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의를 해. 우리들이 모여서 좀 회의를 하자고. 그걸 남북 협상이라고 해. 그래서 그것을 협상을 해서 어떻게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아보자고.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해보자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통일정부 수립 운동하는 거야. 이 당시에는. 김구, 김규식. 46년에서 47년까지 전개되었던 통일정부 수립운동. 좌우 합작운동은 여운형과 김규식. 48년 이때는 김구하고 김규식. 자, 그래서 또 읽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남북협상을 제의했다. 그 다음 밑에 단독정부 저지 활동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4월 달에 두 개가 열린 4월 달에 제주도 4.3 사건.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제주도 4.3. 그래서 제주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내에서 좌익 세력 주도 줄.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좌익들이 주도해서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이거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구, 김규식이 북한에다가 제의를 했거든. 회의하자고. 근데 실제로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남북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 그거 줄쳐놓으세요. 남북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걸 남북 협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 북한에. 대표 사람이 누굴까? 김구, 김규식이야. 김구, 김규식 등. 자,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가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김두봉 등 북한 정치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 그 밑에다 써. 성과 X. 성명서 발표라고 써요. 성명서 발표. 그리고 거기다 써 두 개. 미소 양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그렇게 등 이렇게. 자,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이 이때 북한에 가서 실제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회담을 했다고. 그걸 남북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 내지 뭐 남북 협상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성명서만 발표하고 다시 돌아와. 성명서는 어떻게 돼 있다? 미소 양군 한반도에서 철수해라. 그 다음에 뭐다? 단독 정부 수립은 반대한다. 이렇게 그 정도. 자,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그거 5월 10일 그것도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5월 10일 5월 10일도 색깔 칠해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가 열린 거야. 이게 이제 유엔 소총의 결의대로 유엔 소총에서 가능한 지역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거야. 그게 1948년 5월 10일 5월 10일도 색깔로 칠해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놔. 남한만의 무슨 선거로 실시되었다? 단독 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 그거 줄. 그리고 읽어. 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 총선거 줄 일부 제주 제외 줄. 제주도가 제주도 4.3 사건이 이게 확대돼 가지고 무고한 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대량 학살당하는 사건으로 확대됐어. 그래서 이 시기에 제주는 굉장히 혼란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제주를 제외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좌익 세력의 격렬한 반대, 남북 협상파 불참. 그것도 줄. 좌익 세력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 반대 투쟁을 벌인 거고, 그 다음에 남북 협상파는 누굴까 그럼? 김구나 김규식이겠지. 김구나 김규식 등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협조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 불참한 가운데서 치러졌다. 자,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었다? 21세 이상 줄. 누가 승리했다?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의 승리. 그거 반드시 줄. 그것도 반드시 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정치 세력 정리할 때 정부 수립과 관련해서는 두 세력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한 세력이야. 그게 바로 이승만 촉성 세력과 김성수, 송진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 세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두 세력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세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세력은 유엔 소총의 결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 찬성이지, 얘네들은. 왜? 단독 정부 수립 결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연석회의는 뭐야? 남북 정치지도자들이 모여서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하자라는 운동이잖아. 거긴 반대.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돼. 이승만하고 김성수, 송진은 절대 남북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여하면 절대 안 돼. 반대. 그리고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였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했을까? 적극 참여한 거지. 자, 그래서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치러졌고, 통일정부 수립을 지지했던 김구나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는 대부분 불참.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만 적극 참여. 그리고 당연히 걔네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한 거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선출된 초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다? 임기는 2년에다가 출처나 2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국회의원의 선거는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지금까지가 바로 뭐다? 우리나라 최초 총선거의 특징이야. 48년 5월 10일 제주를 제외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남북 협상파는 불참한 상태에서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승리. 그 다음에 21세 이상에게 선거권. 그 다음에 초대 국회의원 임기는 2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 국회를 구성해야 되겠지? 그걸 재헌국회라고 한다 해서 재헌국회 구성줄. 왜 재헌국회라고 하냐면 어느 나라를 맨 처음에 건국할 때는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 그 헌법을 맨 처음에 만든 걸 재헌이라고 해. 재헌.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를 구성해야 되고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느 나라나 초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된 거지. 5월 31일 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야?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된 거야. 7월 17일 줄. 그래서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의장의 이승만, 뭐 부의장의 신익희, 김동원이 선출됐고, 그 다음에 헌법을 제정 공포했다. 7월 17일. 그래서 이게 재헌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50 총선거, 그 다음에 재헌국회는 당연히 구성됐을 것이며, 7월 17일 이게 재헌절이라고. 재헌절.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한 거지. 그래서 그거 밑에 정부 구성 부분,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국회에서 선출, 간선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됐는데 어디에서 선출됐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간선제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선출 방식은 간선제야. 그리고 나머지는 눈으로 읽어. 부통령의 이시영, 국회의장의 신익희, 국무총리의 이범석, 대법원장의 김병로 등이 임명되었다. 그래서 결국 정부를 구성한 거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1945년 8월 15일 그거 줄.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48년 8월 15일 날 이게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대한민국 건국일. 그래서 맨 처음에 현대사회 할 때 했지. 45년 8월 15일 날 광복된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국가가 수립이 된다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이야. 그래서 8월 15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승만 정부의 출범이야. 이승만 정부의 출범. 그러자 이제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하자 38 이북 지역에서도 정부 수립을 선포하더라고. 그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야. 그거 줄.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죠. 건준, 광복 직후 활동했던 건준이 바뀐 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민주주의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자체라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8년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 선포 말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색깔로 칠해놓고, 그거 이후의 사실이 뭐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그 다음에 또 뭐? UN 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했다.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 그거 줄쳐놔. 당연히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어디에서? UN에서 승인을 한 거야. 당연히 UN에서 승인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어. 왜? UN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니까. 북한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키기까지 공부하신다 그랬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연도로 이제 나눠서 한 거지. 45년 맨 마지막, 그다음에 대략 46년, 그다음에 47년, 그다음에 48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정리하라는 거지. 건준응하고 인공 미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 신탁통치로 인한 분열, 미소 공동위원회 한 번 더 열리지. 그다음에 정읍 발언, 좌우 합작 운동 이런 거. 그다음에 냉전 체제와 발표, 2차 좌우 합작 운동의 실패, UN 한국 문제, UN 이관. 이거서부터 세트로 봐야 돼.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수립까지는 이게 순서대로 쫙 순서대로. 요게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를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